자, 다음은 척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둥주자입니다. 기둥. 그래서 척추뼈가 기둥처럼 보이기 때문에 척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에는 이제 목뼈 7개 하고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엉치뼈 1개, 꼬리뼈 1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척추뼈는 이렇게 구성이 됐지만 출생 후에는 이런 엉치뼈가 5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꼬리뼈는 대개 한 4개 정도 구성되어 있어서 성인이 되면 이게 융합이 돼서 엉치뼈 1개로 융합이 되고, 이제 4개 꼬리뼈도 이제 융합이 돼서 1개로 이렇게 융합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척추뼈는 기능을 보면 척수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인 척수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에는 구비가 있는데 출생 후에는 2차 구비가 형성이 되고 출생 전에는 이제 1차 구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구비는 태아기 때부터 형성이 되는 구비를 말하고, 2차 구비는 이제 출생 후에 고개를 이제 들은다든가 이제 허리를 펴고 이제 걷는 보행을 할 때는 이제 목을 들고 허리를 펴야 되기 때문에 생후에 형성되는 구비가 2차 구비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엄마 뱃속을 이렇게 그리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있겠죠. C자형이기 때문에 구비가 이쪽 등이 이제 굽었죠. 등구비하고 그 다음에 이 엉치, 자, 이 엉치 쪽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게 이제 뒤집죠. 뒤집은 다음에 고개를 이제 들기 시작하죠. 고개를 이렇게 들기 시작하죠.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여기에 형성되는 구비가 바로 목구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고개를 들다가 허리를 펴가지고 허리를 펴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겠죠. 그러려면은 허리를 펴려면은 당연히 보행을 하려면 이제 허리가 이렇게 허리 구비가 형성이 되고 목구비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엎드려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걷는 훈련을 하다 보면 목구비하고 허리구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목구비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에 이제 목을 이렇게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목구비가 형성되고, 허리구비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런 구비가 형성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에 이런 구비가 이제 S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S자형으로 형성된 이유는 이제 머리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이런 S자형 커브가 이렇게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구비와 허리구비가 형성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옆에 있는 우리 척추 구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구비에는 이제 등쪽 구비와 엉치 구비가 이렇게 C자형으로 형성이 되고, 이제 2차 구비 생후에는 이제 목구비하고 허리구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척추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일반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크게 척추뼈 몸통이 있습니다. 척추뼈 몸통이 있고, 척추뼈 구멍이 있고, 척추뼈 고리로 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 몸통은 그 다음에 척추뼈 구멍이 있는데요. 척추뼈 구멍은
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몸통이고요. 자, 이쪽이 앞쪽이 되겠고 이쪽이 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뼈 이 공간에 구멍이 있는데 이게 척추뼈 구멍입니다. 이 척추뼈 구멍에는 바로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수가 지나가면서 이 척추뼈가 척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척추뼈 고리는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척추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요. 제일 뒤쪽에 있는 가시돌기가 이렇게 하나 부착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돌기가, 자, 이게 가시돌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돌기가 있습니다. 자, 가로돌기가 좌우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가로돌기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자, 이 부분이 가로돌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관절 돌기가 또 있는데요. 위쪽과 아래쪽 두 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관절 돌기가 이렇게 이제 위쪽에 있는 관절 돌기를 이제 위 관절 돌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관절 돌기를 아래 관절 돌기라고 합니다. 이 관절 돌기가 바로 척추뼈 고리를 관통해 가지고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 관절 돌기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 관절 돌기가 되고, 이쪽은 아래 관절 돌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각자의 척추뼈 몸통과 관절 돌기와 척추뼈 고리, 가로돌기, 가시돌기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척추뼈 몸통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돌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가로돌기, 가시돌기, 그 다음에 U자형 모양의 척추뼈 고리가 이렇게 U자형 모양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관절 돌기가 바로 그 U자형 척추뼈 고리에 이렇게 위아래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이 척추뼈 구멍인데, 이 척추뼈 구멍 사이로 척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 몸통과 그 다음에 척추뼈 고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시돌기, 가로돌기가 좌우에 있고요. U자형 척추뼈 고리에는 이렇게 앞쪽 부분을 고리뿌리라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을 고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쪽을 고리판이라고 하고 이쪽을 고리뿌리라고 합니다. 이 U자형을 이 고리뿌리와 고리판을 척추뼈 고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척추뼈의 그 일반적인 구조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옆에서 보면 이제 척추뼈 몸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가시돌기가 뒤에 있고, 위쪽에 위 관절 돌기와 아래쪽에 아래 관절 돌기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는 위 관절 돌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관절 돌기와 위 관절 돌기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척추 사이 구멍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척추 사이 구멍에 해당하는데요. 이 척추 사이 구멍에서 바로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척수신경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은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가가지고 척수인 중추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뼈 구멍에 바로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말초로 척수 사이 구멍을 통해서 말초로 나가는 이러한 신경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척수신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척수신경이
1번 목뼈하고 2번 목뼈, 3번 목뼈, 4번 목뼈, 이 목뼈 사이에서 이렇게 나가는 척수신경은 목신경이 되겠고, 허리뼈에 있는 척추뼈 몸통과 몸통 사이에 척추 사이 구멍에서 나가는 척수신경은 허리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신경과 허리신경, 등신경, 이렇게 엉치신경이 척추 사이 구멍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척추 사이 원반이 척추뼈 몸통과 몸통 사이에 척추 사이 원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척추 사이 원반에는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속질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질핵을 통해서 이렇게 나이테 모양처럼 생기는 이게 섬유태라는 게 있습니다. 섬유태가 있어서 이 속질핵이 이제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여기에 내려가는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디스크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목에서 내려가는 척수신경을 누르면 목 디스크라고 하고, 허리에서 내려가는 척수신경을 누르면 허리 디스크,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척추 사이 원반이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척추 사이 원반에는 척추뼈 몸통 사이에 있는 섬유 연골로 23개가 구성되어 있고, 척추 사이 원반의 기능은 서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작용과 속질핵과 섬유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척추 사이 원반 탈출이라는 것은 어떤 퇴행이나 외상으로 척추 사이 원반이 척추관으로 튀어나오는 현상,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바로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섬유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23개다. 여기서 23개라고 했는데, 척추 사이 원반에는 목뼈, 1번 목뼈하고 2번 목뼈 사이에는 척추 사이 원반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번 목뼈하고 2번 목뼈 사이에 척추 사이 원반이 없는 이유는 머리의 회전을 위해서는 척추 사이 원반이 있으면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목에 있으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데 제한을 주겠죠. 그래서 척추 사이 원반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목뼈는 7개로 구성되어 있죠. 등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이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뼈죠. 그 다음에 허리뼈 5개,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는 이제 허리뼈죠. 허리뼈 5개. 그 다음에 이제 엉치뼈가 이렇게 있고 꼬리뼈가 이렇게 있죠. 섬유연골로 구성되는 척추 사이 원반 23개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1번 목뼈하고 2번 목뼈 사이에는 척추 사이 원반이 없습니다. 자, 없고, 자, 여기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 해가지고 2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척추는 몇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 방금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목뼈가 몇 개 있죠? 목뼈가 7개. 그 다음에 등뼈는 갈비뼈가 12개니까 12개. 그 다음에 허리뼈는 5개. 그 다음에 성인의 엉치뼈니까 엉치뼈는 1개. 그 다음에 꼬리뼈 1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19,
24, 25, 26. 답은 4번 26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척수를 수용하는 척추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척수를 수용하는 공간에는 이제 척추뼈 구멍이 있다겠죠. 우리 척추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척추뼈 몸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척추뼈 구멍이 있죠. 이 척추뼈 구멍에 바로 척수가 지나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돌기가 있고 여기가 가시돌기가 있죠. 자, 가로돌기에 구멍이 있는, 자, 이 척추뼈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목뼈에만 가로돌기에 구멍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큰 구멍은 뒤통수뼈에 있는 거를 말하죠. 뒤통수뼈에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제 이렇게 나누면 이쪽, 자, 큰 구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큰 구멍에 바로 아래쪽에는 척수가 지나가고 위쪽에는 이제 뇌줄기가 지나가는 이런 경계 구조다라고 했었고, 고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이 부분을 우리는 고리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척추 사이 구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옆에서 척추뼈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몸통 사이에 척추 사이 원반이 이렇게 들어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서 위 관절 돌기와 아래 관절 돌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겠죠. 이렇게 위 관절 돌기와 아래 관절 돌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공간이 바로 척추 사이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이 척추 사이 구멍에서 이렇게 말초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무슨 신경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초로 내려가는 신경이 바로 척수신경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척추 사이 원반이 바로 이렇게 있어서 척추 사이 원반에서 있는 속질 핵들이 튀어나와서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는 게 바로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 구비 중 1차 구비. 자, 1차 구비에 해당하는 것, 1차 구비라는 것은 무엇이라겠습니까? 1차 구비는 우리에게 태아기 때 형성되는 구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C자형으로 있다고 그랬죠. C자형 구비가 있기 때문에 등 쪽이 이렇게 굽어지는 둔구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엉치가 있겠죠. 엉치가 이렇게 굽어지는 엉치구비가 바로 태아기 때 형성되는 구비이기 때문에 답은 등구비하고 엉치구비,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 후에 이제 이렇게 C자로 엎드려져 있다가, 자, 목을 들게 되겠죠. 출생 후 이제 3개월 좀 지나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 목구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고개를 들다 보면 허리도 들게 되면서 이제 걷는 훈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구비가 형성되는 게 2차 구비다. 허리구비는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허리를 피면서 걷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목구비, 허리구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척추구비 중 생후 3개월 정도 지나면 형성되는 구비. 자,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은 다음에 고개를 들기 때문에 바로 목구비가 형성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의 1차 구비와 2차 구비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시고, 척추뼈의 일반적인 구조를 척추뼈 몸통, 척추뼈 구멍, 그리고 척추뼈 고리, 가시돌기, 가로돌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요. 알아둘 것을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사이에 있는 척추 사이 원반이 이렇게 뒤쪽으로 돌출되는 질환을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는 이렇게 척추 사이 원반이 있어서 척추뼈에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척추 사이 원반을 옆에서 보면 이 안에 핵이 있고 이 나이테 모양처럼 생긴 섬유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속지렉이 이렇게 이제 그 섬유태가 찢어져서 속지렉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척수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것을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목뼈하고 2번 목뼈 사이에는 척추 사이 원반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머리의 회전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척추 사이 원반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척추의 구비는 태아일 때는 자, 이렇게 1차 구비가 형성이 됐고, 뒤집기 후에 머리를 드는 이런 2차 구비가, 목구비가 3개월 지나면 형성되고,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선 자세에서 이렇게 서서 균형을 잡고 이제 걷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차 구비가 형성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